이거 반드시 뜹니다. 오돌토돌한 느낌이 손끝에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만 지금 환해진 거 보여요? 내가 그래서 잘 맞더라고. 은은한 복숭아 향기가 나요. 속건조 잡아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피지 정돈도 너무 잘 돼가지고 주름, 모공, 리프팅 개선이 다 돼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영상 댓글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데 우리 셜록이들이 제발 이런 영상 그만 올려달라고 꼭 뭐 하나씩 사게 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우리 셜록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꿀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주식은 하지는 않지만 주식 용어는 대충 알거든요. 저평가 성장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저평가 성장주템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묻히면 안 된다, 더 떡상해야 된다 싶은 제품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에스쁘아 비글로우 파운데이션 웨딩 피치라는 컬러예요. 최근 업로드했던 요즘 쇼핑 영상에서 피부 표현 예쁘다고 뭐 발랐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그때 마지막 베이스 제품이 요거였거든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바르고 웨딩 피치 컬러를 얇게 발라가지고 하이라이팅을 해주거든요. 요런 얇은 스파츌러 브러쉬 있죠, 여기에 얇게 묻혀줘요. 하이라이팅 주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저는 앞볼이 꺼져 있어가지고 여기를 꼭 밝혀주거든요. 여기를 얇게 딱 요 정도로만. 그 다음에 퍼프로 뚜들뚜들 해주면 끝이에요. 웨딩 피치를 깔고 안 깔고의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여기만 지금 환해진 거 보여요? 대박이죠. 아무래도 제 피부톤보다 밝은 컬러다 보니까 얼굴 전체에 바르면 좀 부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하이라이팅이 필요한 부분에 소량만 발라줘도 얼굴에 볼륨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컬러를 잘 뽑았을까 싶더라고요. 이렇게 다 발라준 다음에 남은 잔량으로는 턱, 콧대, 이마까지 연결해줍니다. 진짜 얇게 한 겹만 깔아줘도 얼굴에 입체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 단계를 빼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이 워낙에 글로우 베이스 중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글로우 깔기 전에 어떤 제형의 베이스를 깔아줘도 잘 섞여요. 그리고 컬러가 진짜 예쁜 복숭아 속살 같은 컬러거든요. 가끔 무지성으로 구매할 때 있잖아요. 근데 컬러가 안 맞는 베이스들 있죠. 너무 노랗거나 너무 어두운 컬러들 있잖아요. 그런 거 믹스해서 사용하기도 괜찮거든요. 요즘 저의 베이스 루틴에서 빠지지 않는 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헤라 UV 프로텍터 톤업입니다. 제가 토너 선크림을 진짜 안 써요. 촬영할 때는 제가 자연광이랑 조명을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베이스를 화사하게 하는 편이기는 한데 평상시에는 차분한 베이스 톤으로 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토너 선크림의 니즈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토너 선크림 특유의 서걱거리는 마무리가 맛이 나요. 파우더리한 질감이 얼기설기 붙어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들이랑 견주어도 사용감이 너무 괜찮아요. 보통 토너 선크림들은 무기자차가 많거든요. 근데 헤라 UV 프로텍터 톤업은 혼합자차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잘 맞더라고. 그래서 일단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그 서걱거리는 느낌 전혀 없고 촉촉한 로션 바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톤업도 허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복숭아빛에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부담스럽지 않게 예쁜 광이 돌면서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을 해주더라고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까지는 바르고 싶지 않은데 내 피부 본연의 노란기만 좀 잡아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이거를 써줍니다. 그리고 운동하러 잠깐 나갈 때도 이거를 꼭 챙겨 바릅니다. 3월이 다가오면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나요? 초미세먼지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초미세먼지 차단도 해주고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스마트한 자외선 차단제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예전부터 헤라가 선크림 맛집이에요. 다들 아시죠? 우리 어머님도 화장대 주황색 헤라 선크림 꼭 있었잖아요. 그리고 백화점 선크림 치고 입문하기 좋은 가격대여가지고 진짜 추천드립니다. 백화점을 갔는데 헤라만 찍고 오기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킬리안 살짝 들렀다 갈게요. 킬리안 플라워 오브 이모탈리티라는 향이에요. 저는 킬리안의 향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킬리안 특유의 끈적이는 달콤함이 저에게는 좀 무겁게 느껴져가지고 선뜻 구매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플라워 오브 이모탈리티는 좀 다릅디다. 이게 되게 은은한 복숭아 향기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킬리안 향수를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재미없고 가볍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복숭아 향기 좋아하는데 인공적인 복숭아 통조림 향기는 싫고 깨끗하고 세련되면서 좀 어른미가 느껴지는 복숭아 향기 찾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거 한번 써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본 셜록이들이라면 이 향수를 또 떠오르게 될 텐데 케이코 메쉐리의 포드페쉐라는 향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복숭아 향기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가지 향기가 처음에 딱 뿌렸을 때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잔향 단계로 흘러가면서 매력이 달라져요. 케이코 메쉐리 포드페쉐 같은 경우는요, 잔향 단계가 복숭아 우유 향기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감이 되게 포근하게 느껴지고 킬리안 플라워 오브 이모탈리티 같은 경우는 잔향 단계로 가면 약간 쌉싸름한 차향기가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면은 좀 어른 복숭아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킬리안 매장 가서 시향을 다 해봤는데 너무 무겁고 진하고 단 향기가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플라워 오브 이모탈리티 시향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햇살이 맑은 날씨에 사용하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자, 이제 백화점은 끝났어요. 주차 정산 다 했고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로 가볼게요. 이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니스프리 레티놀 그린티 PDRN 스킨 부스터 토너인데요. 처음에는 이니스프리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써봤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잘 맞는 성분들이 다 있어요. 레티놀 그린티 PDRN. 이게 이 스킨 부스터 토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써보고 느낌 좋은 건 바로 쟁여야 되거든요. 냅다 이렇게 3통 쟁여놨습니다. 마침 이니스프리 세일을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럭키 세일이잖아. 그래서 쟁일 수밖에 없었다. 그냥 토너가 아니고 스킨 부스터 토너예요. 그래서 제형감이 마냥 물 같은 토너가 아니고 살짝 점도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끈적이는 제형 아니고 정말 그 스킨을 쾌남처럼 바른다 하잖아요. 손바닥에 대충 토너 덜어가지고 이렇게 피부에 막 문질러도 바로 흡수되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흡수도 빠르고 흡수가 싹 되고 나면 이렇게 은은하게 광이 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형 자체가 속건조 잡아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토너보다는 트리트먼트 에센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사용감이 진짜 괜찮거든요. 곧 3월이 찾아오면 환절기 이슈가 있어가지고 속건조가 진짜 심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이걸로 그냥 2스킨, 3스킨만 해줘도 속건조 딱 잡아주면서 다음 단계에 발라주는 스킨케어랑도 궁합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요거를 메인 앰플 사용하기 전에 요거를 꼭 발라줍니다. 그리고 피부가 진짜 건조하고 푸석한 날에는 이거를 화장솜 팩을 해주거든요. 10분도 필요 없고 3분에서 5분 정도만 해줘도 피부가 진짜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귀찮아서 화장품 잘 안 바른다 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잘 챙겨 바를 수 있는 제형과 사용감이어가지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완전 추천드립니다. 내가 이거 이야기 안 하면 좀 섭해요. 미샤 타임 레볼루션 500샷 앰플이거든요. 셜록이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레티놀에 진짜 깐깐한 거 아시죠? 어지간한 유명 레티놀템들 제가 다 써봤거든요. 근데도 제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따가운 제품들이 덜어 있었어요. 근데 또 사람 욕심도 욕심이고 제가 또 우리 동네 꿀템 파인더로서 자극은 최소화한 고기능 레티놀 제품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귀신같이 발굴한 미샤 타임 레볼루션 레티놀 500샷 앰플 기억하시죠? 제가 작년부터 이 제품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공병이 3개예요. 싹싹 공병이고 지금 4통째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좋은 거는 눈이 돌아가가지고 계속 쟁여놓잖아요. 이렇게 3병도 쟁여놨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뭔데? 작년부터 스킨케어의 트렌드가 뾰족한 성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레티놀은 선택이 아닌 필수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접근성이 진짜 높은 성분이라고 생각한 게 레티놀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왜 터리스는 미샤 보라티놀 앰플을 꾸준히 쓰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피부 결이 달라져요. 제가 미샤 보라티놀 앰플을 딱 2통 때쯤 썼을 때 피부 결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클렌징 할 때나 스킨케어를 바를 때 피부 결 방향이 아니라 피부 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롤링을 하면 손끝에서 걸리는 느낌이 있어.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요철이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그 표면에 오돌토돌한 느낌이 손끝에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피부결이 자연스럽게 깨끗해지고 매끈해지다 보니까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너무 잘 먹더라고요. 당연한 결과겠죠? 두 번째는 저자극 고함량이라는 거. 이게 진짜 돼지꼬리 땡땡인데 어떤 레티놀은 효과는 너무 좋은데 너무 따갑고 막 피부 살갗이 다 벗겨지는 제품이 있고, 그래서 진짜 순하다는 레티놀도 써봤는데 이거는 자극도 없고 효과도 없어. 이런 제품들 덜어 있잖아요. 일단 미샤 보라티놀 앰플은요,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받았고, 미샤도 짬이 보통 짬이 있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미샤만의 더블 캡슐레이션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미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극 고효능 레티놀이 완성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이 제품이 그냥 레티놀이면 제가 추천 안 하죠. 우리 셜록이들 이거 다 알 거야. 미샤에서 진짜 유명한 무려 9,300만 개가 판매된 타임 레볼루션의 핵심 성분과 순수 레티놀의 조합으로 완성된 제품이 미샤 보라티놀 앰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이브리드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피부결 개선부터 탄력도 챙겨주고, 그리고 피부 군데군데 거뭇한 스팟 있잖아요. 이런 거 관리도 해주고, 특히 30대들, 저처럼 이제 40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동년배들이 꼭 쓰면 좋겠는 이유가 5대 노화 흔적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끌리잖아요. 그리고 500샷 앰플 같은 경우는 가볍게 레티노 초보자분들, 레티노 입문자분들도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보통 레티노 밤에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낮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선크림은 무조건 꼭 발라주셔야 돼요. 심지어 이 제품을 꾸준히 4주 동안 쓰시면요, 피부 나이 지수가 6.5살이 다운된대요. 미친 거 아니야? 나 토리스 30대 후반인데 이거 한 달 동안 쓰면 피부 나이 지수가 3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완전 땡큐잖아요. 그리고 제가 미샤 보라티놀 앰플뿐만 아니라 이 라인 전 제품을 다 구매를 해서 썼었거든요. 그 중에서 저의 최애가 보라티놀 500샷 앰플이고 차이가 요겁니다. 4000샷 집중 크림이에요. 요거 제품이 되게 특이하죠. 요게 찐 고함량 레티놀 제품이어가지고 특수하게 개발된 에어리스 튜브예요. 근데 보통 에어리스 튜브들이 2중 차단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미샤가 미샤했어요. 미샤답게 4중 차단 에어리스 튜브예요. 그래서 조금 비싸긴 해. 근데 그만큼 정말 프레시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4000샷 집중 크림이 아무래도 고함량 제품이니까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하실 때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첫 번째는 밤에만 사용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적은 기간을 지켜줄 것. 초기 사용 1, 2주간은 주 2, 3회 저녁에만 사용을 해주시고 3주차 접어들면서 내 피부에 좀 잘 맞는 것 같다 싶으시면 매일 저녁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제품도 꾸준히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요거를 토탈 안티에이징 케어로 사용을 해요. 왜냐면 집중 크림은 주름, 모공, 리프팅 개선이 다 돼요. 그래서 팔자주름은 물론이고요, 아이크림 대용으로 사용해주기도 하고 목에 꼼꼼히 발라줍니다. 목에서 세월이 직방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4000샷 집중 크림을 목에 처발처발 해주고 잡니다. 그리고 목에 싹 발라주고 남은 잔량 있잖아요, 그거는 손에다가도 발라줘요. 그리고 고함량 제품이다 보니까 제형이 되게 띡하고 헤비할 것 같죠? 제가 그런 거 추천하는 거 봤어요? 이게 또 쫀쫀한 젤크림 제형이어가지고 피부 타입 가리지 않고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 텍스처예요. 그래서 500샷 앰플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 할 거 없이 데일리 케어로 추천드리고 4000샷 집중 크림은 우리 셜록이들 고민 부위에 집중 타겟해주는 제품으로 사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이 써주면 노화랑 맞짱 뜰 수 있다, 세월을 정통으로 맞을 일은 없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셜록이들 기회는 있는 자가 잡는 거라고 이 제품이 묻히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 두 제품이 용량 대비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만 좀 잘 잡으면 많은 분들이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계속 미샤 문을 두드렸거든요. 미샤 최초로 보라티노 마켓이 3월 초에 오픈합니다. 지금 막바지 세팅 열심히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구매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3월 초에 우리 셜록이들 실망하지 않게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파넬 아하 오미자 도자기 크림 클레이 팩입니다. 요거 말고 일본 워시오프 팩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좀 더 제 취향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관리는 꾸준하게 더마토리 패드로 해주잖아요. 그리고 한 3, 4일 정도 지나면 다시 피지가 좀 차오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때 이거를 써줍니다. 제가 클레이 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클레이 팩이 프레쉬의 엄브리안 클레이 마스크라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 그 제품이 단종이 됐고 프레쉬가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구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클레이 팩 유목을 하다가 요거를 써보게 됐거든요. 심지어 이게 또 올리브영에 없어요. 알 수 없는 끌림에 또 요거를 써보게 됐는데 피지들이 스멀스멀 차오를 때 요거를 해주잖아요. 피지들이 한번 정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클레이 팩 사용하다 보면 너무 바싹 말라가지고 피부가 더 건조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도자기 크림 클레이 팩이잖아요. 클레이 팩을 하고 난 다음에 워시오프를 딱 했을 때 은은하게 피부에 광이 돌아버리는 것이에요. 제형감도 너무 잘 잡고 피지 정돈도 너무 잘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꼭 해주는 팩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클레이 팩 유목민이셨던 분들 요거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어떨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저의 립 조합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베이스 립은 요거 발라줬어요. 릴리바이레드 앙크림라이어 코팅 틴트 포도 추인검인 척. 미지근한 포도 컬러인데 너무 채도가 빠진 느낌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입술 중앙을 기준으로 발라주고 브러쉬로 퍼트려주고 앙크림라이어 코팅 틴트 특유의 광감을 더 잘 살리고 싶어가지고 C3D 볼륨ing 글로스 커런트 30%를 덧발라줬어요. 이 컬러가 커런트 30인데 확실히 포도 추인검인 척보다 좀 더 맑은 포도빛이죠. 그래서 C3D 볼륨ing 글로스를 입술 전체에 얇게 한번 깔아주니까 릴리바이레드 틴트 특유의 색감이랑 광감을 잘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포도 립 조합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대로 묻히면 안 된다, 더 떡상해야 된다 싶은 터리스의 저평가 성장주템 하나씩 소개해드렸는데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